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4월 21일) 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부산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각각 추가 확진자 없이 부산 129명, 경남 11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128번과 129번 확진자의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시행 중이며 현재 검사 중인 10명을 제외하고 1,11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부산시가 별도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만 9세에서 24세로 3개월 이상 학교를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재적, 퇴학, 자퇴한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이들에게 1인당 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번 부산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 부산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000명입니다. 오는 24일 폐업을 앞두고 있는 부산 유일의 동물원 더파크가 제3자 매각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부산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현재 더파크 인수를 놓고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더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더파크를 사들여야 하지만 제3자에게 매각하면 최대 50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의무는 사라집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동물원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재개발이나 다른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제3자 매각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개최키로 했던 창원 수박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시는 축제를 위해 준비한 수박을 시중 가격보다 20-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직판 행사와 비대면 판매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오늘 5월 4일부터 대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물량 소진 시까지 판매를 진행하고 롯데백화점 창원점과 남창원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직판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지금부터 7시까지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시는 길 교통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다뤄보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의견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시간이지요.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는 스포츠와 관련된 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연기됐던 프로야구 2020 정규 시즌의 개막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KBO가 이사회를 열고 구단당 144경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개막 날짜를 이날로 정했는데요. 2020년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 날짜는 언제일까요? 1번 5월 5일, 2번 5월 8일, 3번 5월 15일.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과 함께 또 좋은 의견 덧붙여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은요.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 커피에서 원두와 더치 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 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찹,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연기됐던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의 개막 날짜가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오늘 KBO가 이사회를 열고 구단당 144경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개막 날짜를 이날로 정했습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 개막 날짜는 언제일까요? 1번 5월 5일, 2번 5월 8일, 3번 5월 15일.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날짜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개막 날짜가 공휴일입니다. 네, 공휴일에 개막을 한다는 힌트를 드리고요. 아마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무관중으로 개막을 한다곤 합니다만 경기 수가 144경기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예, 여러분들 올해 프로야구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느 팀을 응원하시는지, 그리고 경기 수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관중으로 일단 개막을 한다는 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1부는 하이마트 명지점에서 함께합니다. 롯데 하이마트 명지점 4월 24일 그랜드 오픈. 이사, 혼수가전, 에어컨 등 전품목 오픈 기념 초특가 판매. 오픈전만의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전자제품은 하이마트 명지점에서. 하이마트로 가요.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 시간대 글쎄요, 사고 소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송영아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화요일 퇴근길 다른 구간보다도 황룡대로 상황 다소 어렵습니다. 네. 앞서 대남에서 문전 사거리 방향 황룡터널 안에서 있었던 추돌 사고의 여파 때문에 지금도 뒤쪽으로는 지체 남겨져 있습니다. 네. 또 반대 방향도 문전 사거리에서 황룡터널 진입까지는 소요시간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요. 현재 동수로 도심 방향도 감전 이전부터 밀려서 황룡터널 내려설 때까지는 지체와 정체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 외곽 방향도 진양에서 계금 요금소 지나는 데는 소요시간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아랫길 역시 진양교차로에서 진양 나들목 진입까지는 지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진구중앙대로 역시 광무교에서 서면 쪽으로 지체가 되고 있고요. 현재 번용로 이용해서 외곽 쪽으로 이동하는 데도 문현에서 광안터널 지나는 데는 소요시간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 도심 방향도 속대 부근부터는 지체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관문대로 역시 모라에서 단간 방향 제속도 못 내고 있는데요. 특히 광안대교 일대는 강풍 제보 들어와 있습니다. 남천 방향 진행 차량들 참고 운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남해 이지선 서부산 방향 낙동대교 지나기 어렵고요. 남해 본선 역시 부산 방향은 7원 분기점에서 창원 1터널, 또 대저에서 덕천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 창원이나 진주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진행 흐름 괜찮습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영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화요일 퇴근길 곳곳으로 정체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키워드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김은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뭐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이너스 유가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석유 수요는 실종이 되고 저장 용량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네. 국제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주가 타격을 입으면서 뉴욕 증시도 함께 미끄러졌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다.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좀 정확하게 짚어볼까요? 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분 인도분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1배럴에 마이너스 37.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18.27달러에서 100% 넘게 폭락, 300%가 넘게 폭락을 한 건데요. 네. 이 마이너스 가격은 1983년 뉴욕 시장에서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네. 이것은 석유 소비는 사라지고 기름을 쌓아둘 곳마저 없게 되니까 차라리 돈을 주고라도 석유를 방출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네. 하지만 6월 인도분 원유는 투자자들이 5월물에서 6월물로 갈아타면서 1배럴당 2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네, 좀 유가가 폭락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도 약세를 보였죠. 맞습니다. 에너지주가 타격을 입으면서 개장한 뉴욕 증시는 힘을 쓰지 못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44% 떨어지면서 23,65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S&P 500은 1.79%, 또 나스닥은 1.03%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마이너스 유가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긴급 재난지원금 언제 받납니다. 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요.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긴급 지원금이 맞냐? 언제까지 지원금 논의만 할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추경안 시정연설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를 했는데요. 지급 대상은 하위 70%인 정부 원안을 재확인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애초에 정 총리의 시정 연설 뒤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재난지원금의 방향을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미래통합당이 아직까지 선거 참패로 인한 당 수습을 하지 못해서 결국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글쎄요. 황교안 전 대표가 사실 그 총선 이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급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조율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민주당은 총선 때 공약했던 것처럼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추가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국채 발행 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기간에 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을 했지만 사퇴를 하면서 당내 이견 조율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렇죠. 모습입니다. 네.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통합당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민주당이 제시한 국채 발행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총선 전만 하더라도 여야가 모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 이런 그 네, 공약들을 맞아요. 내세웠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는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이 거대 여당이 탄생을 하면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서 빨리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전망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도 좀 강경한 것 같아요. 네, 이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회의에서 차관 등의 참석자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가 국회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또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남겨놔야 한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네. 글쎄요. 우리 재정 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여유가 있는 편 아닌가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요. 네, 올해 3차 추경까지 가정할 경우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3% 수준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OECD 평균 국가 부채 비율이 110%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네.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점이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 가능한 절충안 어떤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을까요? 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안의 규모를 증액하려면 기재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아예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음 달 지급을 목표로 지급 범위는 전 국민 대상인 대신에 지급액을 80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이 함께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정의당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정부에서는 일단은 뭐 정치권의 합의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긴급 재난지원금 진짜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좀 간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좀 빨리 지급되는 게 우선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5월 연휴 앞두고 김포, 제주 항공료 상승입니다. 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죠. 이 항공업계의 피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국내 일부 항공사의 경우는 보니까 전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있고 어쨌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좀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흔히 4말 5초라고 불리는 이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요. 제주행 항공권의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요즘은 항공기 주기장에 멈춰선 항공기들로 가득한 모양인데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난 2월에 한 저비용 항공사의 김포와 제주 구간의 편도 항공 요금이 단돈 3,000원에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5월 4일 이 하루 동안 휴가를 내면 최장 6일간 쉴 수 있는 이 황금 연휴가 다가오면서 사정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네. 황금 연휴의 시작인 오는 30일 서울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의 편도 항공권이 최고 10만 6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여행을 떠나려는 수요가 많다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엿새간의 황금 연휴가 코로나19 2차 확산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외부 활동 자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지금 4월 말부터 5월 초로 이어지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강력한이란 단어가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5월 5일로 연장을 한 만큼 생활 속의 거리두기는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여행은 좀 멀지 않았나 네. 싶어요. 맞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네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네. 징역 1년. 지난해 11월 법원이 텔레그램 엠번방의 운영자들 가운데 한 명인 닉네임 켈리 신모 씨에게 선고한 1심 형량입니다. 신 씨는 아동 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이 음란물 9만여 개를 보관을 하고요. 또 2,5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네.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여기에 송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이 거셌고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서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죠. 조주빈 일당의 범행도 잇따라 함께 드러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훨씬 더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뜨거웠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대법원이 어젯밤 이 관련된 양형 기준을 기존의 판례보다 훨씬 더 높게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관련된 범죄를 좀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건데요. 특히나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답니다. 다음 달에 추가 회의와 또 6월 공청회를 거쳐서 양형 기준안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대법원이 일단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좀 더 높이기로 했다. 그건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작 이 같은 결정이 계기가 됐던 인물이죠. 앞서 이렇게 전해드렸던 닉네임 켈리 신모 씨의 형량은 보니까 징역 1년으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신 씨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유통시킨 N번방을 이른바 이 창시자인 가까스로부터 물려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신 씨는 앞서서 지난해 11월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여 건을 소지하고 일부를 팔아서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네. 신 씨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다 이렇게 항소를 했지만 검찰은 신 씨가 수사에 협조를 했고 또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항소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져서 또 한 번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신 씨의 항소심은 변론을 모두 다 마치고 선고만 앞둔 상황이었지만 결국 검찰은 이 N번방과의 관련성 여부를 좀 보고 보완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재개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심 씨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혐의를 추가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니까 혐의가 추가되고 또 형량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 갑자기 항소를 포기했는데요. 네. 지난해 9월에 구속 기소된 신 씨는 5개월가량만 더 복역을 하면 풀려난다고 합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만큼은 좀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벌써 뭐 형성이 돼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일본 마스크 색깔 논란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만 일부 학교와 또 직장을 중심으로 흰색 마스크만 쓰라 이런 규칙이 정해져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이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진행할 때는 총리는 물론이고 관료들 모두 다 흰색 마스크만 썼는데요. 일반 직장인들 또한 흰색 마스크만 쓴다고 합니다. 네. 일본 언론들은 마스크 품귀 현상에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쓰는 현재 상황에서 마스크의 색상까지 지정을 하니까 학부모나 직원들이 당혹감과 또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여기에 베스트셀러인 이 오체불만족의 저자인 오토타케 히로 타다시도 정부에 쓴소리를 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목숨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식 발상이다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을 때 네. 처음에는 우리도 흰색과 검은색밖에 거의 마스크가 맞아요.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다양한 색깔로도 만들어서도 많이 네, 쓰시죠. 네, 맞습니다. 예쁜 마스크도 많이 생겼던데 일본에서 글쎄요 좀 황당한 규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쓰는 게 중요한데 드는데요. 색깔이 그러니까요. 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흰색 마스크만 쓰라고 했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릴 텐데요. 오늘 스포츠 관련해서 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프로야구 개막 경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언제 시작을 할까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드디어 개막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KBO가 이사회를 열고 구단당 144경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요. 개막 날짜를 이날로 정했습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 개막 날짜 언제일까요? 1번 5월 5일, 2번 5월 8일, 3번 5월 15일.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 혹시 응원하는 팀 있으시면 어느 팀 응원하시는지, 네, 그리고 올 프로야구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망도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개막 날짜는 정해졌지만 무관중으로 개막을 한다고 하는데 경기 수도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과 경남을 연고로 하는 우리 연고팀들 아마도 많이들 응원하고 계실 텐데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샵 1057번으로 문자 계속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2부 마지막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2부에서는 김민주 기자와 함께 슬기로운 취재생활 준비하고 있는데요. 총선 뒷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놨죠. 그중에서는 스포츠 분야에도 참 많은 변화들을 갖고 왔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연기됐던 프로야구 올 시즌 개막 날짜가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오늘 KBO가 이사회를 열고 구단당 144경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개막 날짜를 이날로 정했는데요. 올 시즌 프로야구 정규 시즌의 개막 날짜는 언제일까요? 오늘 시사 퀴즈 문제입니다. 1번 5월 5일, 2번 5월 8일, 3번 5월 15일.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힌트를 좀 드리면 지금 오답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힌트를 드립니다. 공휴일에 개막을 합니다. 네, 보기 3개 중에 공휴일 언제인지 잘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팀을 응원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경기 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개막 이후에 한동안은 무관중으로 개막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막 시점이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아니면 그래도 좀 이른 거 아닌가 좀 더 미뤄야 하지 않나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팀 응원하는 선수 있으시면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35번님 무관중이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응원이 함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직동 주민이라서 야구 시즌 때마다 함성이 시끄러울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함성 속히 다시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사실 롯데자이언츠 경기가 있는 날이면 사직동 일대는 아주 떠들썩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나 조용한 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323번님은 좀 빠른 게 아닐까요? 6월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단당 144경기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래도 이때는 개막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하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 무관중으로 개막을 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868번님. 초등학교 시절에 어린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유니폼 모자가 나오는데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가입도 못했었죠 하셨는데 어릴 때 보면은 맞아요. 어린이 회원들 가입해서 옷도 입고 모자도 막 쓰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 많이 봤었는데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을 만들지 못하셔서 좀 많이 아쉬우신 것 같습니다. 2113번님, 네, 오 필승 코리아입니다. 코로나도 야구도 오 필승 코리아 이렇게 외쳐주셨는데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죠? 예, 3030번님께서도 정답 주셨고 7456번님께서는 저는 기아팀 응원합니다. 1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아를 응원하시는군요. 예, 사실 그 롯데와 기아의 경기가 홈구장에서 펼쳐지면 응원전도 굉장히 치열하죠. 그 옛날 롯데와 해태 시절도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9943번님 야구 좋아하는 손자 덕분에 야구 얘기로 손자랑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는데 무관중이라도 개막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선수들 건강 잘 챙기고 경기장 가서 손자랑 관람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NC의 나성범 선수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손자 손잡고 같이 야구장 가서 치킨도 드시고 야구 응원도 하고 이런 재미가 좀 있으면 좋은데 당분간은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성범 선수를 손자가 많이 좋아하나 봐요. 네, 나성범 선수 올 시즌 부상 없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8010번 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NC파크에서 경기 있으면 조퇴하고 경기를 보러 갔었죠. 무관중 개막이라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기장에 가서 빨리 관람할 수 있길 바라요. NC 화이팅! 우승 가자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네, NC가 지난 시즌 조금 지지난 시즌에 좀 팬들 많이 실망을 시켰지만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가을 야구 잠깐 맛이라도 봤잖아요. 네, 올해 또 많은 팬들이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NC 다이노스 가을 야구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8753번님 무관중 개막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야구 좋아하는 8살 아들은 집에서 응원가 열창하고요. 지난 경기 보고 외출할 때도 유니폼 입고 다닙니다. NC 다이노스 승리를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NC파크에서 경기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NC 응원하시는 우리 이바우 스튜디오 청취자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롯데 팬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1209번님 무관중이라도 텔레비전으로 롯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얼른 코로나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롯데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부터 퇴근길에 이제 라디오 들으신다고 퇴근길 방송 처음 듣는다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 이바구 스튜디오와 퇴근길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901번님 아이와 야구장 가서 치킨 먹으면서 롯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감독님도 바뀌고
체질 개선도 했다고 하니까 가을 야구 기대해 봅니다 하셨고요. 3049번님도 야구 좋아해서 무관중이라도 무조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6606번님 롯데 올해는 좀 잘 좀 하자요 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롯데의 올 시즌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1425번님 이번에 롯데 가을 야구 가야 하는데 저는 간다고 봅니다. 부산 갈매기 가을 야구 가자라고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셨습니다. 이왕이면 부산과 경남을 연고로 하는 롯데와 NC가 나란히 가을 야구 갈 수 있기를 저도 응원을 하고요. 글쎄 롯데 팬들, NC 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프로야구 개막 날짜가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좀 반가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시사 퀴즈 정답과 함께 올 시즌 프로야구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어느 팀을 응원하시는지 다양한 이야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슬기로운 취재생활 이어가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우리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건, 사고까지 속속들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취재생활 김민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입니다. 네, 김민주 기자는 혹시 네.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를 좋아했었죠. 왜 과거형이에요? 롯데 팬이었고 네. 지금은 그닥 즐겨보지 않습니다. 좀 실망을 하셨군요. 네, 뭐 여러 번의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네. 올 가을 야구 갈 네.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시점적으로 가을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가을 야구를 네, 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을 야구를.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롯데 팬들께서 네네. 저희 문자로 롯데 네. 응원해 주시고 또 NC도 예. 응원해 주고 계셔서 한번 네네. 여쭤봤고요. 네. 저희가 그 지난 방송은 2주 전이었기 예. 때문에 총선을 치르기 전이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네. 이후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총선 총평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네. 사실은 뭐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별로 총선 분위기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네.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번 21대 총선에서 가장 격렬한 싸움을 벌인 것도 그렇고 네. 전국 판세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낸 것도 부산이었습니다. 네. 그 판세가 다르다는 거는 뭐 일단 뭐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그렇다는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상 대구 경북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우세할 거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부산은 이제 부산의 선거구 18개, 국회의원도 18명, 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 중에 6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죠. 이게 21대는 뭐 8석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 11석까지 보시는 분들도 네네네. 계셨어요. 예. 근데 2석을 얻기는커녕 3석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부산에서 3곳만 네. 그것도 정말 어렵게 수성을 했죠. 그래서 부산 민주당 국회의원은 반토막 났고요.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네. 이 세석 어느 한 곳도 쉬운 승부가 없었습니다. 예. 진짜 저도 새벽 4시까지 계속해서 대표 상황을 궁금해서 도저히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근데 결국 보면 전국적인 그 여야의 성적표와 네. 부산 경남의 성적표가 확연하게 좀 다르긴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그 슬기로운 취재 생활은 숫자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4년 전에 치러졌던 20대 총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21대 총선 네. 그 선거관리위원회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이 두 번의 선거에서 부산에서 출마한 민주당과 통합당 뭐 구한국당 뭐 새누리당 이렇게 되겠죠. 네네.
아무튼 이 그 후보 득표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네. 여기에다가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투표율 그리고 부산 지역 세대별 인구 변동 추이 네. 이런 걸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21대 총선의 부산 결과는 왜 이렇게 나왔는가 결론 한번 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네.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네. 뭐 제가 특정 정당을 뭐 이렇게 편드는 건 아닌데 네. 이번 총선은 어쨌든 여당이 압승을 했는데 특히 부산에서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말씀드리는 중에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좀 포인트를 맞춰서 결과를 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21대 총선 부산의 판세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통합당이 15석, 민주당이 3석을 가져갔는데요. 네. 근데 결과 이외에 그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일어난 그 각 지역구별 후보의 득표율 변화 네. 이걸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지표, 절망적인 전망 이렇게 한번 꼽아봤는데요. 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후보별로 얻은 득표율 변화를 한번 뜯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숫자냐면 심플한데 예를 들어서 사상구에서 장제원 의원이 20대, 21대 두 번 더 출마를 했었거든요. 네. 20대 때 장제원 의원이 37%를 득표했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52%를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15%포인트 늘어났죠. 근데 그 지난 네. 총선 때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로 나왔고 15%포인트를 더 얻은 건데 네. 그러면 지역구별로 또 각 정당의 후보별로 네. 그러니까 지난 선거 대비 이번 선거 득표율 변화가 있었겠죠. 네, 그거를 네. 다 더하고 빼본 다음에 합산을 한 건데요. 이렇게 숫자를 한번 보면 네. 미래통합당은 부산 18개 선거구에서 지난 총선 대비 무려 72%포인트를 더 득표했습니다. 네. 단순 평균을 내보면 지역구 하나당 평균 딱 4%포인트씩 지난 총선보다 득표를 더 한 건데요. 민주당은 똑같이 숫자를 합산해보면 지난 선거 대비 추가로 얻은 득표율이 96%포인트를 조금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합당하고의 차이는 한 23%포인트. 지역구별로 보면 평균이 5.3%포인트 정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번 총선의 결과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희망적인 지표, 절망적인 전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득표율의 증가세가 희망적인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단순히 득표율의 변화를 합산한 결과인데 선거는 어차피 승자 독식이고 네. 모든 득표 총합을 합쳐서 더 많이 얻었더라도 개별 투표에서 졌으면 네. 뭐 게임 끝나는 거죠. 근데 사실 네. 이렇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요. 지난 네. 총선부터 사실 네. 이렇게 조금 득표율이 올라온 것이지 네. 그 이전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거의 압도적이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그 득표율의 증가폭을 봤을 때 네. 그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지는 게 분명한 선거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지는지가 중요하다 네네. 이런 말 하죠. 그야말로 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참패를 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지더라도 좀 일정하게 의미 있는 득표율을 챙겨서 다음 선거를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 민주당은 부산 18개 지역구에서 출마한 대부분 후보가 이번에 득표율 40%를 넘겼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 선거 대비 10%포인트 이상 득표율이 높아진 선거구가 6곳이거든요. 부산 진을, 동래, 사하을, 수영, 사상, 기장인데요. 네. 특히 부산에서도 보수적인 동네라고 좀 이제 이야기가 되는 동래와 수영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 증가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다 신인이었거든요. 그랬죠. 네. 이렇게 보면 부산 총선에서 민주당의 후보 교체 카드는 비록 승리는 못했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은 봤다. 적어도 이 6곳의 후보들은 쉽지 않은 곳에서 참패하지는 않았고 네. 다음 선거 때까지 어느 정도는 좀 보호랄까요?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저는 보이고요. 네. 자, 이제 민주당의 희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절망입니다. 지난 총선 때보다 득표율이 약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전망은 절망적이냐. 그러니까요. 네. 역시 숫자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번 테마에서 주목할 수치는 투표율 그리고 사전 투표율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전국 투표율 66.2%였거든요. 네네. 이 2000년대 들어서 치러진 총선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고 높았죠. 하고요. 네. 근데 부산 투표율은 67.7%,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또 부산의 사전 투표율도 25.5%,
이게 이제 지난 총선에서 부산이 9%대였으니까 비교도 안 되게 높아졌죠. 네.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경우에는 뭐 진보가 좀 유리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좀 낡은 어떤 분석 틀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까지도 사전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 범진보가 유리하다는 공식은 지켜졌습니다. 네. 이번 부산 선거에서도 굉장히 단적으로 박재호 이현주가 붙었던 남구을 네. 여기를 보면 진짜 초박빙이었잖아요. 정말 마지막까지 진짜 네. 결과를 알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예. 막판에 관외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네. 여기에서 박재호 의원이 이현주 의원을 꺾고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네. 일단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은 이 정도로 개괄 말씀을 드리고 숫자를 좀 자세히 뜯어볼게요. 부산 전체 투표율 67.7%. 이거를 2016년 20대 총선하고 비교해보면 이때가 55.4%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 넘게 네. 올랐죠. 그런데요. 제가 좀 전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진보가 유리하다는 틀, 이게 이제는 좀 낡은 분석들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산에서는 이게 낡아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뒤집혔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아직 이 투표율이 뭐 세대별로 추이 변화를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부산 인구 통계를 좀 참조를 해봤어요. 네. 지금부터 약간 일반적인 경향에 기대서 제가 일종의 가설을 세워보는 거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려놓고요. 제가 일단 부산 인구를 나이를 기준으로 양분해봤거든요. 20대에서 40대까지 2040 그리고 60대 이상. 네. 그 50대는 제외네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통산 선거에서 50대 표심이나 투표 경향은 좀 함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2040 쪽의 진보 투표 성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네. 그다음에 60대 이상에서는 확실히 보수가 강세를 띈다. 이런 가설을 깔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2016년 이후 부산의 2040 인구는 어떻게 변했냐면 13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60대 이상의 인구수는 같은 기간 15만 명 늘어났어요. 그러면 올해 총선에서 2040대 60대 이상 이렇게 구도를 놓고 보면 네. 이 두 개 그룹이 전부 다 투표장으로 나왔다.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격차가 무려 엄청 벌어지네요. 28만. 네네. 이 숫자는 올해 그 부산 전체 유권자 수의 한 10%쯤 돼요. 9.45%.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세대별 어떤 일반적인 투표 경향이 아마 40대 이하는 진보, 60대 이상은 보수가 강할 것이다. 이런 전제 위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50대는 또 이 계산에 안 들어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권자의 10% 격차. 이거는 보정을 하더라도 엄청난 격차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거기다 이번에 사전투표를 좀 보면 그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에 연합뉴스의 분석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선명한데요. 부산 사전투표율은 25.52%. 네. 근데 이거는 평균이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좀 윤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곳은 뭐 말씀드렸던 남구 을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승부를 가로짓는 열쇠가 됐고요. 예. 근데 접전지가 아닌 이외 지역을 한번 보면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보수 지지 성향이 짙었던 원도심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높은 반면 젊은 유권자 유입이 많은 강서구와 기장군 사전투표소는 상대적으로 한산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저도 이 원도심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네. 이 부분은 기사도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기장과 강서가 이야기가 됐는데요. 기장을 좀 보면 민주당 최태경 후보가 통합당 정동만 후보한테 졌습니다. 네. 그리고 강서를 끼고 있는 지역구는 두 곳인데 먼저 북강서 갑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통합당 반민식 후보를 이기긴 했습니다만 전재수 의원의 득표율만 놓고 보면 오히려 지난 선거보다 5%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마이너스. 네. 북강서 을에서도 역시 통합당 현역인 김도읍 의원이 그 민주당 후보를 여유 있게 누르고 승리를 했거든요. 그랬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을 하고 여기에 다른 지표를 하나 얹어서 이제 부산 민주당의 좀 절망적인 전망이 뭔지 결론을 낼 텐데 그 외 KBS에서 이번에 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네. 전국에서 동일한 5천 명을 대상으로 계속 6개월 정도 패널 조사를 해봤다고 하죠. 네. 여기에서 확인된 민주당과 통합당 각 당 지지자의 결집도는 무려 95% 수준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다시 부산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와보면 21대 총선 부산의 투표율과 사전투표율
모두 20대 총선 때하고는 비교가 어려울 만큼 높아졌는데 KBS 조사대로 각 당 지지자가 최고로 결집을 했고 이 표심을 행사하려고 가능한 대부분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나왔다고 치면 네. 근데 2040이 13만 명 감소하는 동안에 60대 이상은 15만 명이 늘었고요. 하셨고. 네. 양당 지지자가 최고로 결집하고 가능한 모든 표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전체 유권자의 10%에 달하는 이 메울 수 없는 인구 격차. 전 여기에 민주당에 큰 패인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흔한 표현으로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민주당이 각 지역구에서 최대한 표심을 끌어모아도 그래서 지역구별로 지난 총선하고 비교하면 득표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유권자 수라는 어떤 기본적인 파이 자체가 보수 쪽에 밀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네. 뭐 결국 앞으로의 네. 선거에서도 저도 부산만큼은 네. 글쎄요. 그 보수 쪽이 좀 더 유리하게 갈 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까 절망적이라고 네.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일단은 지표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네. 근데 앞으로 절망밖에 없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고 네. 선거라는 이벤트는 어떤 이 유동적인 정치판에서도 가장 변수가 많은 이벤트인데 여기서 제가 들고 나오는 거는 지방선거 책임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거 기간은 정해져 있고 이 기간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선거 운동의 방식도 다 정해져 있죠, 법으로. 네. 근데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현역 지역 정치인들인데 부산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뭐 찬바람, 더운 바람을 불어넣기가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서울하고는 멀고요. 근데 지난 지방선거 때 결과를 우리가 좀 회상해 보면 이때 부산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부산시장을 필두로 시의회, 구청장, 구의회 민주당이 그야말로 집어삼켰거든요. 네. 근데 2년 사이에 시정에서, 구정에서 또 시의회, 구의회에서 시민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뭐 예를 들면 인구 문제, 출산율 감소, 일자리의 질, 뭐 청년 취업, 기업 유치 이런 포인트들에서 민주당의 지역 정권이 시민이 좀 체감할 만하게 뭐 하나라도 좀 변화를 이뤄낸 게 있는가? 네. 저는 별로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네. 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게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의 긴장감이 든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 이거는 어차피 모든 선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부산에서 시민들이 부산의 전권을 민주당한테 줬잖아요. 네. 그리고 2년을 지켜봤는데 그 기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면 네. 그건 다음 선거에 곧바로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는 심판론으로 뭉치고 네. 기존 지지자들도 굳이 이거 다시 해줘야 되나?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단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졌던 서병수 전 시장이 이번에 살아났죠.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벌써 지금 부산 민주당 내에서 약간 일종의 내부 총질 같은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저는 민주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좀 네. 가능성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마 뭐 이번에 좀 총선 치르고 나서 또 많은 각 정당들마다 네. 다음을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들, 유권자들이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다 잘 지켜보고 있다는 걸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 순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바로 1번 5월 5일입니다. 이제 프로야구가 5월 5일 일단 무관중으로 개막을 한다고 하지요. 1209 그리고 9943번님께 선물 드리면서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